진짜 궁금한 게 팔런티어는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원래 빅데이터 기업이잖아요. 원래 빅데이터 기업이었고 그 예전에 그 빅테크를 통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죽였던 그런 기업이죠, 이사님? 아닌가? 분석인데 이제 네, 맞는데 이제 네, 네. 그냥 온톨로지라는 거를 음,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기업이 조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옛날에 뭐 CIA와 함께 이제 오사마 빈라덴 잡을 때도 그 거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모으고 상호 연결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온톨로지라는 것도 이제 그 다 회사 내에 있는 모든 그 존재들, 그러니까 모든 가치 그런 것들을 서로 연관시켜주는 스마트한 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가 잘 연결시키는 거죠. 음, 예, 예. 그렇게 보면 쉽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통합시키고 모델을 통합해서 뭔가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AI를 도입하면 AI가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그냥 회사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 연관되지 않은 데이터를 막 그냥 때려 넣으면 뭔가 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 좀 더 데이터가 들어와도 확실하게 연관된 데이터끼리의 연결과 그거와 관련돼서 무언가를 이렇게 결과값을 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음, 거기다 이제 디지털 트윈 그걸 가지고 디지털 트윈에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가상의 공장이지 않습니까? 네. 가상의 공장에다가 모든 문제를 실제처럼 이제 시뮬런을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바로 잡고 그걸 이제 실물 공장에 이제 바로 대입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음. 그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이유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 예, 예, 입장에서는 예, 뭔가 판단을 내리기 예, 위해서 예, 도와주는 거죠. 예, 음, 이번에 이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 팔란티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음, 그래서 현재 이제 그 팔란티어의 제품을 이게 이제 풋볼에 이제 미식 축구에 적용하는 걸 보여주는데 음, 그게 결국에는 그 온톨로지라는 게 데이터와 로직과 이 액션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온톨로지다라고 음, 하면서 결국 뭐 이게 풋볼 경기에도 적용되지만 그게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을 혁신하는데 이제 뭐 자기들이 그 작용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하는 거죠. 데이터에 연결해서. 네, 네, 그래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 그다음에 아까 풋볼 같은 경우는 풋볼은 원래 이제 그 코치가 끼고 있잖아요. 콜을 하잖아요. 네, 통화하고 그 실시간 이제 소통을 통해서 막 코칭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기 로직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보시는 이 정확하고 성견지명으로 이제 그 전략적 움직임을 하는 액션 이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뭐 소리를 안 들어도 좋으니까 보시면은 그다음 버튼 눌러야 돼. 네. 이게 이렇게 그 미식축구 움직이면 이 여기가 모든 그 상황을 객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데이터 소스가 실시간 어떤 식으로 결합되는지 이런 거를 뭐 움직이는 거죠. 그럼 뭐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사람들 어떤 식으로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점수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음. 예. 이거 이제 우리 축구에 적용했으면 아주 좋았을 거예요. 아, 축구. 갑자기 또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KLLM이라고 해서 여러 개 멀티의 어떤 그 라지 랭귀지 모델로 결과값을 알려줘요. 이게 이제 GPT고, 얘가 이제 클라우드고, 얘가 이제 제미나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 온톨로지와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답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맞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해라는 거를, 어, 모델도 여러 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음.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값,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한다.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데나이브스가 유튜브 누구랑 예, 어떻게 초대를 해갖고 데나이브스랑 이야기하는 건데, 데나이브스가 보는 팔란티어에 대한 관점, 이거 이제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던 걸 유튜브에 말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건데요. 이 성장 가능성과 그 기술 혜자를 보유했다. 음. 다만 아직 숫자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제가 실적 발표할 때 변곡점이 되는 분기를 맞이했다고 했잖아요. 네. 데나이브스도 실제 변곡점이 되는 분기를 맞이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용 사례, 유즈 케이스 관점에서, 부트캠프에서 무엇을 하는지 분명해졌다. 그래서 잘 모르다가 와서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 여기 데나이브스도 US 커머셜, 그러니까 미국 내 이제 상업용, 비즈니스의 이 실적이 입이 벌어질 정도로 좋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용 생성형 AI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음. 이게 이제 큰 내용이고, 그래서, 목표가를 이제 $30로 올린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커머셜의 성장이죠. 이게 YY로 28%였는데 40%로 높아졌다는 게,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특히 US 커머셜이 멀티플과 주가의 핵심이다. 어차피 미국부터 많이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이 커머셜 마진이 훨씬 높아요. 정부 비즈니스보다. 마진 자체가. 그렇기 음. 때문에 현재 잉여 현금 흐름이 한 10억 달러 있는데 2, 3년 후면은 이게 지금 20억에서 3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머셜 계약수가 늘어날수록 마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예. 현금이 많이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한 방향성이 보이고 이게 크게 과장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네, 부트캠프에 대해서는 이건 또 이야기를 그때 실적 발표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부트캠프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부트캠프를 그러니까 참여하기 전에는 IT 부서 직원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기 보고 있었다는 거죠. 팔란티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뭐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선입견이 있었는데 부트캠프에 가서 보고 난 이후는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참여 고객사가 현재 550개인데 향후 수천 개가 될 거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팔란티의 전환의 핵심이 이제 부트캠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업들에게서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처럼 이 유즈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다. 음. 실질 사용 사례를 저번에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 네네. 회사의 데이터에 커넥션을 물려가지고 실제 자기들이 뭘 개선했으면 좋은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보여주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곳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곳은 사용 사례 측면에서 최적의 위치에 있고 이 스케일업 측면에서 진정한 경쟁자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AIP와 정보 분야
AIP에 있어서 정부와 커머셜 상업 분야의 차이가 뭐냐? 네, 뭐 일단 그 AIP에 대한 부분은 어디가 수혜가 될 거냐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뭐 재무 분야냐, 리테일이나 마케팅, 의료 서비스가 될 것 같고 이런 계약들이 보통 이제 100만 달러 단위나 뭐 1000만 달러 정도 이상으로 이제 그런 큰 계약들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정부와 상업 분야의 차이가 뭐냐? 이 예산 배정 지연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약을 따도 뭔가 그 국가 내에서 뭔가 하다 보면 배정이 지연될 수 있대요. 음, 바로 막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커머셜 분야는 상업 분야는 그냥 계약하면은 예산 집행이 바로 되는 거죠. 거기서 뭐 지연시키거나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약간 차이가 그런 데서 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멀티플을 줄 때 정부 사업 매출이 1달러가 발생하면 그 가치는 1.1달러만 준답니다. 가치를 계산할 때 음, 멀티플을 1.1배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 그러니까 미국 특히 이제 US 커머셜 매출이 1달러가 발생하면 2달러를 준답니다. 두 배. 더 쳐주네, 예. 그걸. 그렇죠. 예. 마진도 더 어, 높고 그다음에 돈도 제때 더 빨리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 어, 그래서 2달러 쳐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쪽이 훨씬 중요하다. 정부 계약도 뭐 중요하지만 실제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S&P 500 지수 편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옐로우 브릭 로드라고 해서 이게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단어인가요? 뭐 하여튼 음, 이게 잘 간다는 뭐 그런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기의 문제이다. 뭐 언제 될지는 뭐 이 사람도 모르죠.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뭐 AI 전체적으로도 AI나 클라우드 지출의 첫 번째 어떤 수혜는 이제 엔비디아고 음, 그 두 번째 물결, 그 세컨드 웨이브는 뭐 팔란티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몽고디비도 좋죠. 지금 뭐 팔로알토 좋죠. 지스케일러 좋죠. 그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좋죠. 그다음에 음, 터너블이나 사이버아크라고 또 있어요. 지금 한번 보면 그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도 좋죠. 이번에 이제 뭐 컴플런트도 있고 다음에 실적 나올 스노플레이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물결이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제가 했던 그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보여서 괜찮은 것 음,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팔란티아 마지막인데 이번에 그 주가가 오늘도 이제 올라가는 게 이 밥코라고 하는 이 바레인에 있는 그 에너지, 밥코 에너지라고 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거 그거는 뭐 사실이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뭐 CAGR로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지되는 부분, 그다음 최근 4, 4분기에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 요런 게 이제 좋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이 고객 수가 이제 늘어나는 데 있어서 고객 그 한 명당 고객당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늘어났어요. 예, 예, 좀 더 돈을 더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당 비용은 또 떨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발생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 고객 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같이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의 이제 플러스는 더 올라가고 마이너스는 내려가는 그래서 레버리지가 좀 발생해서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매출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뭐 그냥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연으로 해서 넷 인컴이 플러스로 처음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번에 작년 말 음, 기준. 자, 그다음 여기 보시는 오퍼레이팅 인컴 가장 뭐 장에서 가장 보기 좋은 거는 오퍼레이팅 인컴의 마진이 34%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작년 기준, 그러니까 이 18개월 요때보다 해서 이제 거의 두 배가 는 거죠. 그러니까 음, 마진이 꽤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전분기 대비 이제 5% 올랐고, 그래서 만약
계속 꾸준히 그 한 35%를 34, 35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오퍼레이팅 마진을 유지한다면 프리 캐시 플로우가 급증하겠죠. 이번에도 프리 캐시 플로우가 꽤 높게 나왔는데 어, 돈이 상당히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겁니다. 음,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계속 그게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대부분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유지하면은 계속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 다음 가장 이 보는 것 중에 미국 내의 그 커머셜 그 매출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음, 일단 이 AIP 부트캠프든 그 지금 미국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계속 그 쭉 같은 그 기울기로 가다가 이번에 기울기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 음, 수도 살짝 기울기가 변했죠. 성장 예, 예. 속도가 확 올라갔고 매출액도 이런 흐름에서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면 뭔가 이번 분기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음, 그걸 이제 앞서 뭐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컨퍼런스 콜에 나온 거 중에 뭐 다른 거보다 결국 이 미국 커머셜 부분, 이게 가장 뭐 큰 견인력이죠. 이번 실적에. 그래서 그 부트캠프를 통해서 AIP 제품을 통한 소위 말하는 GTM, 고투더 마켓으로 이제 진출하는 이거가 이제 하나의 그 이번 실적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이 커머셜 비즈니스가 매출이 이제 10억 달러로 돌파했다는 거, 지난 12개월 동안. 그 다음에 4분기 이제 32% 성장했다는 거, 내년 뭐 전체 가이던스는 그런데 미국 커머셜 부분만 40% 성장하는 거. 요게 뭐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매출, 아까 봤던 그 매출 기여도도 올라갈 것 같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뭔가 AIP를 해서 그 데이터 통합을 하든 어떤 문제점을 찾고 하는 거 있어서 AI 부트캠프라는 게 단시간 내에 뭔가가 나온다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막 놀랍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회사랑 이게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정의가 제일 잘 되고 약간 궁합이 맞는 뭐 그런 그 딱 AIP를 썼을 때 잘 맞으면 한 일주일 내에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와 다 차이가 뭐냐면 뭔가 이제 우리 회사가 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회사든 그 데이터를 어떤 그 소프트웨어에 물렸을 때 그 팔란티어의 부트캠프는 직접 그 데이터에 물립니다. 커넥션을 시켜요. 그래서 음, 뭔가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용 사례가 뭔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자기들의 소프트웨어는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통합해서 뭐 해서 결과물을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거라면 얘는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건 아니죠. 접속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개선 사항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가입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이제 가속화가 됐다는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없던 시장에서 유효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어드레스블 마켓에 확대된다는 이야기까지를 하는 거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원래 작년 10월에 1년 안에 500개의 그 AIP 부트캠프를 하겠다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이제 그 465개 조직에서 500개, 560개의 부트캠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음, 향후 이제 1년 안에 그 500개 하겠다는 게 지금 몇 달 만에 한 거니까 3개월 만에 한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실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것, 솔루션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입에 뭐 그 입에 입소문으로 이렇게 또 퍼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어, 게 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사람이 소개시켜줘서 이제 하기도 하고 즉 그 뭐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카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아 야 다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그 시간을 카프가 한 말이 그대로 이겁니다. 우리의 10시간이 너희의 10개월이야. 우린 10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거는 너희 10개월 걸린다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어, 예. 그만큼 이제 이거 뭐 하여튼 이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말을 잘해, 그 사람이. 예. 막 그래서, 빠져들어, 들으면. 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현실을 정의할 것이라는 아, 20년간, 그러니까 이 기업이 20년 됐으니까 20년간의 가장을 바탕으로 구축한 이러한 그 가정이 제품에 스며들었고, 뭐 이런 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 인재가 뭐 폭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몰리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누구 일례로 뭐 1순위가 팔란티어고 팔란티어 떨어지면 구글 간다는 뭐 우스개도 있습니다. 와, 아,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밑에가 음, 이제 또 중요한데 4분기 이제 그 계약건에 대해서 100만 불짜리는 100세 건이죠. 이게 그 3분기에 80건이었어요. 많아졌네. 80건이었는데, 예, 네, 예, 100건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음, 500만이 이제 37건인데 이게 29건이었고요. 음, 1000만 불 이상이 이제 적어도 1000만 불짜리가 21건이 이게 12건이었거든요. 음, 많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뭐,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현재 소위 말하는 신규 고객,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효 시장을 확장시켜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의 확장을 통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부트캠프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한 200개의 사용 사례를 다뤘다. 근데 이게 음,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다양한 미국 커머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예를 이제 그 이름 뭐라 그러죠? 그 기업명을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최대 렌터카 회사 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최대 통신사 회사 중 하나 음, 세계 최대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 중 하나 이거는 아마 머크일 거예요. 저번에 머크 이야기했으니까 머크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소비재 지주회사 그다음에 자동차 시트 및 전기 시스템 제조업체 그다음에 음, 중서부 지역의 종합 의료 네트워크, 뭐 대규모 배터리 제조업체, 미국 은행 지주회사, 그 경마 규제 기관, 뭐 세계 최대 장비 대여 회사, 퀵 서비스 레스토랑 업계의 최대 독립 비영리 협동조합, 뭐 이런 쪽과 했다. 뭐 어, 이런 뭐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직접 기업명은 밝히진 않는데 몇 개는 이제 알려진 게 있죠. 그 다음은 이 NHS 계약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3억 3천만 파운드짜리 계약 컨앰션 베이스 그러니까 소비 기반 계약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치료 개선이 환자 치료 개선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료 적체를 줄여줬고 입원 환자 대기자 명단을 28% 감소시켜줬다. 그다음에 이 수술 전 이제 뭐 쓰잖아요. 한국에서도 네네. 평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 전 문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외는 이 영국에 뭐 누락으로 인해서 당일 수술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여기 절반으로 줄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비즈니스가 이번에 보시면 좀 감소했거든요. 당연히 둔화됐어요. 어, 둔화됐는데 내년 24년에 이제 다시 가속화를 예상한다.
음, 왜냐하면 이게 올해 왜 그랬냐? 계약 수주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23년에 이제 실제 뭐 계약이 이렇게 완료되는 게 적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했는데, 24년 2분기에 이제 그 타이탄, 이 현재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이제 선정되는데 이게 올해 2분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안 등급이죠. 이게 이제 현재 그 5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제 6등급의 헤드 스타트가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4분기에 헤드램프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게 정부 사업입니다. 음, 어, 그리고 그 거버먼트 웹 서비스라고 해서 GWS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들은 AWS 모먼트다. 음, AWS의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정부 단에서는 자기들 이걸 쓸 거라는 거죠, 이제. 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그 관련 기업 기술을 이제 고담 가이아 뭐 메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든 요건 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는데 어쨌든 정부 비즈니스도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는 거고. 그 네, 이사님, 그 네, 커머셜 매출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정부 매출이 있는데 네. 가버먼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 커머셜 매출이 커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상관없나요? 왜냐면 예, 예, 시장에서 처음부터 우려한 게 왜냐면 원래 네. 이 기업이 정부와의 그 수주 계약을 통해서 성장을 했죠. 특히 이제 그렇죠. 뭐 예, CIA든 뭐 미 예, 육군이든 공군이든 뭐 이렇게 그런 게 처음에 컸고 그러다가 네. 과연 이런 기업이 민간 기업에 그 확장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음, 많았는데 그렇죠. 예. 결국 그 AI 플랫폼이 나오는 그 작년 분기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커머셜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올라갔죠. 그래서 예. 뭐 보여준 거죠. 우리 회사는 그 정부만 이제 믿고 사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예. 좀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정부 비즈니스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음, 결국엔 미래 성장성을 더 보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예. 좀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은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 통합을 이야기해요. 데이터 음,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되게 헷갈려요. 지금 그 데이터 통합을 하는 거는 스노플레이크나 뭐 데이터 브릭스도 데이터 통합을 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 하나는 데이터를 실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자, 그 않느냐, 뭐 그 차이도 있는데, 약간은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 이런 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에 좀 더 이제 통합의 목적이 있다면 그 스노우플레이크가 낫다는 사람이 훨씬 많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여기도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데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죠. 일단 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 쪽은 스노우플레이크를 좀 더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둘의 차이 중에 하나는 팔란티어는 그 각 기업이 만약에 이제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커넥션, 이 물리죠. 이 네네.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여기에 접속을 시켜서 거기에 데이터를 매일 실시간으로 이제 그 생성되는 데이터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해서 그 해결 과정을 그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는 음, 방식이고,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자기들 사일로로 이렇게 다 옮겨오죠, 그죠? 옮겨와서 어, 이걸 가지고 이제 합니다. 분석을. 근데 또 하나의 그 뭐냐면 이 사일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것도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야. 그렇죠. 예, 예, 예. 다른 기업들도 그 들어오죠. 그러면 그 중에 공유를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예, 음,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러면은 데이터가 좀 더 이제 뭐 뭔가 해결뿐만 아니라 뭔가 더 나은 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결과물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온 거 있는지는 없는데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자 이제 소위 말해서 각자 이제 가는 길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건 좀 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 좋다. 네. 음,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 뭐 이 내용들은 그냥 뭐 눈으로 읽어보시고 네네. 그다음 그 현재 그래서 이제 왜 이 앞서 봤던 이렇게 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았냐? 기업의 IT 부서가 원래는 자기들의 가장 큰 경쟁자였다. 왜냐면 각자 이제 그 IT 부서에서도 뭐 할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네네, 예, 예. 예, 해보려고 하다가 경쟁자였는데 지금은 그냥 큰 챔피언, 이게 챔피언이라는 말을 썼어요. 챔피언이다. 즉,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예 적에서 이제 우군으로 바뀐 거죠. 음, 팔란티아 AIP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도입해야 된다. 어, 예. 이거 지금 도입해서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걸 빨리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 자기 그런 상황이 그게 왜 그랬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리셋됐다. 그러니까 앞서 기존의 어, 어떤 경쟁에서 이게 완전히 리셋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음, 합니다. 그래서 어, 이 IT 담당자들이 결국 가치 창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CEO한테 막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IT 담당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네네. 그러면 뭐 주가가 이제 센 그래프로 한번 보죠. 아, 그래프로? 그래프로 보면 자, 현재 그 팔란티어가 있는 이 티핑 포인트가 현재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음, 있다. S 커브의 변곡점 티핑 포인트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현재 4분기 지나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1분기가 여기니까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실적 결과물이 나오는 뭐 이런 형국이라는 야, 그래서 좋은 형국이네요. 2030년까지 음, 이런 그 이런 가파른 S 곡선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음,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다는 거. 팔란티어인데 여기서 뭐 일단 가장 뭐 눈에 띄는 거는 미국 커머셜이죠. 커머셜하고 이제 정보 부분의 호조고요. 숫자는 뭐 가이던스도 상단을 5% 초과했기 때문에 뭐 요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 7분기 연속으로 이제 각 기준 일반 회계 기준 수익성을 달성해서 이것도 강조를 좀 하는 것 같긴 했는데 어쨌든 또 하나가 이 룰 오브 40, 그러니까 성장과 이제 수익을 수치한 40점, 이 룰 오브 40인데 이게 지금 64점이면 1위예요, 지금. 1위,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1위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음, 64점으로 올라오면, 1위로 올라서 있는 겁니다, 얘가. 어쨌든 1위로 올라서는 거고요. 결국 미국의 커머셜 비즈니스 쪽이 이제 그 실행력이 대단했고, 미국 정부 비즈니스도 가속화, 뭐 이렇게 돼서 현재 특히 앞으로, 미국 정부 쪽에 그 기회가 크다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국방하고 이제 정보기관 포함해서 미 정부 사업이 이 12개월 후 매출이 그때가 10억 달러 이제 돌파하는 뭐 그런 정부 사업도 좀 강해지는 부분이 있고, 어, 그 다음 또 중요한 했던 이야기 중에 뭐냐면, 팔란티어는 그러니까 AI 부분, 이제 AI에 있어서 이 프로토타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엔터프라이즈 AI의 프로덕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프로토타입이죠. 그러니까 시제품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기업의 AI의 생산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AI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매출을 기대 매출이
불과 9개월 만에 지금 3배나 증가했다. 연간 이제 2천억 달러였는데 6천억 달러까지 증가한다. 근데 왜 팔란티어가 잘하고 있냐? 대부분 그 AI를 제공하는 쪽이 프로토타입에서 이 프로덕션, 뭐 이쪽 프로덕션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 큰 병목 현상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음, 예, 이 부분이 안 되는데 팔란티어는 이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커멘트를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현실을 그러니까 고객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의 현실을 빠르게 인식해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현재 현재 그 나와 있는 그런 제품 표준되는 플레이북은 작동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이건 작동하지 않을 거다.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게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다. 다만 이거를 실제 생산에,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거는 이 일반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한 10배에서 100배 어렵다고 하지만 이게 더 어렵다. 그런데 이게 모든 기회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이 그런 이야기를 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AIP 전략 이 부분이 미국 커머셜 부분 성장을 이제 높였죠. 그래서 에, 현재 이제 1,000만 달러 이상 계약이 27건 됐고 약 10억 달러의 총 가치를 달성하고요. AIP 개발자는 아폴로도 그 내에서 이제 향후에 보시면은 AIP 개발자가 그 기업의 차세대 빌더가 될 거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고 아폴로 또한 그 놀라운 민첩성과 응답성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 AIP라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이퍼스케일러가 그 인프라를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것도 이제 그 결국 기존에 있는 데가 오래된 그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폐기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이걸 다 폐기한 것처럼 이 AI를 프로덕션으로 빠르게 도입해주는 걸 제공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건 뭐 계약 체결 고객 사례인데 여러 그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확장 계약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한번 써보니까 좋으니까 그걸 더 다른 쪽으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크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이제 템파즈 이쪽이 가장 그 길게 지금 그 계약을 체결하고 늘렸는데 이 환자 재원 기간이 약 30% 단축되는 뭐 이런 게 있고 파나소닉도 있고 이튼도 있어요. 우리가 킨더 모건도 있고 뭐 이런 데가 전부 이제 AIP를 활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부트캠프 이야기도 있었는데 부트캠프가 실제로 그 고투마켓으로 GTM 전략에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고객 수가 이제 늘어났는데 뭐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고 이제 뭐 그다음 나오는 게 새로운 이제 제조죠. 새로운 제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 샹커가 한 이야기가 미국의 재산업화입니다. 미국이 산업이 약하잖아요. 제조가. 그러니까 어제도 보여드린 제조 부분이 미국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들이 그 미국 제조업체를 위한 운영 체제로 새로 OS를 내놓겠다. 그래서 워프 스피드라고 하는 새로운 그 제조업체를 위한 운영 체제를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기업, 그 제조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든 게 스페이스X가 자체 ERP를 구축한 이유도 이게 너무 없기 때문에 자체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프 스피드라는 걸 새로 내놓을 거고 기존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 산업, 이 제트 엔진이나 위성 무기 시스템 뭐 이런데 이제 적용 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만들다거나 기차나 뭐 자동차, 선박 제작. 선박은 아마 HD 현대 쪽
그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이런 그 중공업 쪽 같은 예, 그런 큰 산업에 이제 이게 들어갈 거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산업용 AI죠. 이게 결국에는 그 산업용 AI에다가 온톨로지를 해서 이걸 두 개를 구축된 그 워프 스피드라는 걸 OS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미국을 재산업화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 요인은 앞서 이야기했던 프로토타입에서 프로덕션으로 전환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AI 소프트웨어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만으로는 이 비즈니스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온톨로지 OSDK가 이제 필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기업이 뭐 AI 이야기할 때도 병목 현상에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좋았는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고 알렉스 카프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LLM만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음,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의 방향 감각이 부족하고 복잡한 분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LLM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LLM은 마치 야생동물 같아서 길들일 필요가 있다. 이거를. 그래서 음, 이거를 길들이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20년이 지난 지금 가장 흥미로운 점은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면서 이제 끝냈죠. 네. 이 팔란티어를 쓰는 이 펄메이커스라는 곳에서 팔란티어가 한 5년 경쟁 기업 대비 한 5년에서 6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경쟁사가 많은 거는 좋은 거다. 항상 그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그 팔란티어가 뭐그 뉴스로 뭐 주가가 움직일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했지만 그 오라클이랑 파트너를 새로 맺으면서 두바이에 진출하거든요. 오라클이 어, 두바이에 갓 진출하는데 여기에 팔란티어가 들어간 건데 어쨌든 그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빼고 AWS, 구글, 오라클하고 모두 파트너를 맺고 있어요. 팔란티어가. 어,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쪽 이쪽에서 보기에 오픈 AI를 경쟁자로 보는 건지 오픈 AI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를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것에 집중하지 말라. 그런 뭐 요런 음,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알렉스 카프가 최근에 그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서 그냥 팔릴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영업사원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좋기 음, 때문에 그냥 알아서 쓰면 계속 쓸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사원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갈 때 노저라고 막 그 세일즈맨을 투자해서 막 영업을 해서 더 많이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인센티브 줘야 되고 월급 줘야 되니까. 우리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 번 쓰면 영업사원 없이도 다 잘 팔린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 방식이 소위 말하는 부트캠프를 하고 새로운 방식, 접근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를 열 테니까 너 관심 있는 사람 와서 너희가 보고 마음에 들면 우리 거 써.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가는 게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서커스처럼 그 문을 열어놓고 오면은 보여주고 이제 니들이 필요하면 쓰라는 거니까요. 그런 형태고. 그 다음은 그 카프가 한 이야기,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그 커머셜 부분의 성장이 끝이 없다. 현재 매 70% 성장했고, 지금도 70%로 성장하고 있다. 이 멘트가 사실이라면 뭐 이번 실적도 상당히 꽤 높게 나올 것 같다. 카프의 말입니다, 카프의. 그 다음은 어제 그 팔란티 이야기에서, 이번에 그 덴마크 경찰에서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도입했는데 이름이 이제
폴리스겠죠. 폴리스 인텔이고요. 폴 인텔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가지고 보면은 어,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이제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경찰 데이터든 그 경찰이 아닌 쪽의 데이터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시켜가지고 덴마크 법집행기관 전부가 정보에 그냥 다 접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 해결 속도를 높이는 그런 걸 이제 도와주는 거고요. 또 폴인텔 파인더라고 있는데 이건 그 약 10,000명의 덴마크 경찰이 사용한 겁니다. 로그인 한 번만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어 있으니까 여러 시스템 데이터에 이제 그 접속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개선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경찰이 쓰는 구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검색만 뭐 접속해서 이렇게 검색하면 쫙 다 긁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널리시스는 뭐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핑 도구든 분석을 통해서 범죄에 대한 추세도 시각화시켜주고 패턴도 식별해준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그 최근에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이 분석가들 범죄 분석도 AI가 하는 뭐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또 여기 국제적으로 또 노는 거죠. 상호 운영성 면에서 뭐 지역 국가, 글로벌 그 모든 인터폴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장벽을 허물었어요. 다 접속이 되게끔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도 해서 그 고도의 맞춤형으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리얼타임 데이터 액세스도 경찰관이 바로바로 그 주소나 차량, 뭐 사건 기록 등에 바로 이제 접속해서 바로 그 뭐 이동 중에도 인사이트를 바로 확보할 수 있고 유저 프렌들리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탐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UI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측 분석이죠. 예측 분석 같은 경우도 그 소위 말하는 스마트 스팟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뭐 패턴과 범죄 핫스팟 식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범죄 예방 지원도 되고 사전 예방 치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치안의 혁신되는 부분은 뭐 법 집행 속 프로세서가 이제 빨라지니까 빨라지기도 하고 정확성도 높아지니까 경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판도가 바뀌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공안전 지원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데이터 통합이 향상되고 실시간 분석이 되고 상호 운영성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이 플랫폼이 어떻게 치안을 혁신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밥코라고 하는 이 바레인에 있는 그 에너지, 바코 에너지라고 해서 바레인에 있는 건데 이 바레인 그 석유 그 가스부 산하 준독립기관이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부여한데 여기랑 3년 계약에 팔란테어 파운드리 AIP 플랫폼을 계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데 이 중동하고도 되네요. 어쨌든 뭐 제품이 좋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그래도 잘 그렇게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또 이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팔란티어인데요. 이게 오늘 뭐 주가는 아닌데 되게 큰 제가 그 요즘 그 보는 책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 우주 역사에 대한 우주 이렇게 개발사에 관련된 책을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X 잠시만요. 제가 제목이 뭐냐면 스페이스 X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그거 보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현재 이 우주정거장이죠. 이게 ISS가 우주정거장의 그 노후화로 2030년 이후에 얘를 지구로 이제 뭐 분해해서 하든 얘를 퇴역시킨다고 하죠. 우리말로. 퇴역을 시키는데 그 퇴역시키는 담당으로 이제 스페이스X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스페이스닷컴이라고 해서 여기 가시면은 나사가 스페이스X를 선택했다. 지금 보시면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 ISS 우주 정거장을 이제 지구로 여기 퇴역시키는 돌리는 거 궤도로 이제 음, 궤도를 내리는 이런 거로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나사가 하고 있는 이 ISS가 아마 민간 ISS로 그 대체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다들 그 우주 그 발사부터 해서 뭐 다 민간이 하잖아요. 네. 나사는 돈을 대고 그러면 이 주체가 할 수 있는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미국에. 지금 보이저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 오리진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제프 베조스가 하는. 원래 이제 제프 베조스는 그 컬러니를 만드는 그러니까 우주에다가 그 대기권 밖에다가 대형 그 컬러니를 만드는 걸 목표는 아니죠. 그거로 가기 전 초석을 다지고 이제 끝내야겠죠. 그 이유는 다음 세대가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그 실제 이제 보이저나 뭐 블루 오리진은 우리가 투자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뭐 스페이스X도 개인이 못 하고 있지만 못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보이저 스페이스하고 이 스타랩 이요 자회사입니다. 근데 어, 지난번 그 주가 올라올 때도 스타랩하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계약을 했고 이 보이저 스페이스하고 팔란티어가 파트너십을 또 발표했어요. 보시면 그 뉴스에 보시면 이 보이저 스페이스가 에, 그 팔란티어하고 AI를 활용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해서 우주의 혁신을 우주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 드라이브 건다. 뭐 이런 거죠. 뭐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현재 그 팔란티어가 우주와 관련된 기업과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 블루 오리진하고는 상당 기간 블루 오리진이 그 팔란티어의 장기 고객이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그 스타링크 부분에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부분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팔란티어의 그 소프트웨어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건 그 연결은 스타링크로 하고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현재 그 팔란티어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민간 IS 파트너로 보면은 나사, 그다음에 그 유럽 우주군 ESA, 뭐 스페이스X,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뭐 노스루크루만 되게 많은 그 기업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밑바탕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팔란티어가 이제 많이 관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저 스페이스하고 이제 팔란티어 파트너십 아까 봤던 걸 이렇게 보면은 자사에 통합시키는 거하고 팔란티어를 국방 분야를 이제 확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ISS에 탑승할 이제 민간 그 고객 페이로드 요청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고객 허브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이제 발생하는 뭐 그 우주에서 이제 발생하는 모든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 그와 관련된 데이터, 노하우 이런 게 이제 팔란티어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선점에 있어서 우주 테마도 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알게 모르게 연관돼 있다. 근데 주가는 뭐 전혀 움직임이 없죠. 이거는 나중 한 10년, 10년 후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봐달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